일주일 남은 사이에 좀 더 폭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이겼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과반 못 넘겼어요. 어쨌든 보수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잖아요. 저쪽에서는 변화를 시도할 건덕지들이 많죠. 이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이 아실 텐데, 보수 유권자들도 아실 텐데,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여도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야죠. 안 그러면 애들이 잘못되잖아요. 엇나가죠. 국민들께서는 아유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단, 새로운 대통령 누가 해야 되나 이렇게 다시 본인들의 자리에 가서 초부터 민생 회복으로 갔으면 좀 공고해지지 않았을까요? 지지율이? 그런 역으로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비전을 제시한 것도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김문수 후보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했잖아. 왜 사전투표를 또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지금 아마 그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워낙 갑자기 되고 느닷없이 후보 준비 없이 후보 쫓겨날 뻔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건데 지지율 차이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몇몇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살짝 소폭 하락하고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는 소폭 상승하고 좀 좁혀지고 있는데 이젠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내일부터죠. 네, 공표 금지인데 예. 일주일 남은 사이에 좀 더 폭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아이 압도적이지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을 넘겼던 당선자 박근혜 혼자예요. 네. 그때는 후보가 둘이었어. 네. 두 분이 합치면 100이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과반. 나머지는 과반 넘겨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없죠. 역대 가장 큰 표차로 이겼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그 당시에는 과반 못 넘겼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2등 후보하고 큰 표차가 날 수는 있지. 지금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그러나 어쨌든 보수 지지층은 결집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우리가 57%, 58% 이렇게 나왔던 거고 그분들이 대답을 시작하는 순간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포지션에서는. 그러면은 그 대답하는 분들의 비율이 좀 더 높아지겠죠? 조금씩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어쨌든 그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한동훈하고 손도 잡고 그러고 있는 거고 하와이까지 특사 보내는 거고 이준석하고 단일화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저쪽에서는 변화를 시도할 건덕지들이 많죠. 오늘 잠깐 지금 우리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이낙연 전 총리와 공동정부 이런 걸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저쪽에서는 이거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총동원. 포기하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걸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좀 느슨해져 있었던 게 또 쪼여져요. 그래서 아마 정말 박빙으로 원래 돼 있었던 걸 그렇게 한다. 다만 우리가 좀 아쉬운 건 이 선거가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이 아실 텐데, 보수 유권자들도 아실 텐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찍던 대로 나는 원래 보수정당이야, 나는 원래 국민의힘이야, 나는 민정당 때부터 보수당이야, 이래서 또 찍으신 건지 한 번만 더 재고해 주시면 안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지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식이여도 잘못한 게 있으면 혼내야죠. 안 그러면 애들이 잘못되잖아요. 엇나가고 삐뚤어지게 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될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잘못했을 때 감쌀 게 아니라 혼내주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는 것처럼 보수 정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20년 30년 거기만 찍었다. 그런 분들이면 자식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보수 정치를 사랑하시고 국민의힘을 아끼시면 이번에 회초리를 드셔야 돼요. 세상에 국민을 향해서 총칼들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칼들이 된 거랑 똑같은 건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도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비상계엄 탄핵 때문에 치러지는 건데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 비율은 한 70% 넘었잖아요. 80%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 보면 뭐 46%, 뭐 50%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한 20%? 많게 보면 20%는 이제 지지를 안 한다는 셈인데 탄핵에 찬성하는 분들도 네. 그 간극은 왜 발생하는 거예요? 뭐 1차적으로야 탄핵에 찬성하고 윤석열 처벌하자고 했었던 왜 찬성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게 해소된 거잖아요. 해소됐으니까. 일정하게. 민주당에서는 내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네. 뭐 저는 계속 주장하지. 산불도 내란도 이 잔불 정리가 중요하다. 잔불 정리 제대로 안 되면 또 산불 나듯이 내란도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아유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판단, 새로운 대통령 누가 해야 되나 이렇게 다시 본인들의 자리에 가서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뭐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저쪽에서 공격을 하고 뭐 어떤 경우 흑색선전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어쨌든 선거 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적 지형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거든요. 역대 아무리 뭐 저 훌륭한 그 후보 좋은 구도에서 선거를 치렀다 해도 과반 넘기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내란 종식에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은 이재명도 찬성해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각각 다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좀 아까 여쭤봤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추세, 그것 좀 궁금한 게 처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거에 거부감을 가진 중도층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내란 종식보다 이제 민생 회복에 이제 방점을 좀 찍고 있는 분위기인데 초부터 민생 회복으로 갔으면 좀 공고해지지 않았을까요, 지지율이? 뭐 꼭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가 초반에 되게 그 경청 투어 하면서 민생 살피기 쭉 진행을 했잖아요. 전 되게 괜찮은 캠페인이었다. 본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우다다닥 52개인가 되는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하고 거기서 직접 국민들을 만나고 했던 건 역대 없었던 캠페인 샷이거든요. 괜찮은 방식이었다고 보고 또 뭐 민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게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내란 종식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주가 어떻게 띄울 거야, 그다음에 뭐 환율 문제는 어떻게 대응할 거야, 그 관세 전쟁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안보, 그 외교 이런 문제에 대한 역량 이런 것들 당연히 보거든요. 그런 면들에도 이제 이야기는 해야죠. 저는 뭐 내란 얘기했다고 해서 줄어들었다기보다도 어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의 과정에서는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역으로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비전을 제시한 것도 뭐가 있어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김문수 후보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했잖아. 나도 사전투표하겠다. 그러게요. 그거 말고는 뭐 없어요. 원래 사전투표 폐지주의자였잖아요. 뭐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사전투표제 없애겠다고도 했는데 왜 사전투표를 또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지금 아마 그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워낙 갑자기 되고 뭐 느닷없이 후보 준비 없이 후보 쫓겨날 뻔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도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건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주장도 본인의 비전도 제대로 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알겠습니다.